학자라 정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으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심지어 삼권 분립이 뭔지도 몰라서 무조건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하는 아베 일본 총리. 그런 일본 아베 정부를 향해 우리나라 신문보다 더 객관적이고 더 정확한 분석으로 시원하게 비평을 날린 기사가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 조지 워싱턴대 역사 국제문제 교수인 그레그 브레진스킨 교수는 지난 11일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일본이 과거의 죄를 속죄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가라는 글에서 한일 갈등과 관련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잔혹행위로까지 이어진 분쟁은 일본과 한국을 경제전쟁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라면서 이 사태의 뿌리는 식민지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간의 견해차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두 나라는 일본이 식민지 과거를 어떻게 속죄해야 하는지에 관해 의견이 달랐다. 과거 잔혹행위를 청산하지 못하는 것은 동아시아를 훨씬 넘어서는 경제적 영향을 가져올지 모른다. 2차 대전 동안 일본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잔혹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1945년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점령했을 때 미국은 공산주의 저지에 초점을 맞췄고 한일의 역사적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압박했다고 말했는데요. 참고로 여러분, 731 부대라고 다들 아시죠? 그 731 부대 장교들이 일본 패망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뭐? 뭘 어쩌고 저쩌? 그 이유가 바로 미국 메가더 장군이 731 부대의 만행이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해서 그냥 덮어버리라고 명령을 했다는데 그 이면에는 2차 대전의 승전국인 미국이 731 부대의 생체 실험 자료를 단돈 3억 원에 인수해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 참 너무합니다. 어쨌든 그레그 브레진스키 교수는 이런 과정을 거쳐 한국이 1965년 미 존슨 행정부의 지원 속에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했고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했는데 한국이 군사정권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되면서 그 한일 협정은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의 한일 협정에 이어 2015년엔 그의 딸인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과 다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옛날과 똑같이 결함을 지닌 합의를 맺었기 때문에 비난이 들끓게 됐다고 부연 설명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렸을 때부터 세살 버릇이 여든가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 보고받고 그런 지령하는 것을 보고 자랐으니까 그 짓 한 거예요. 그렇지. 니네 아버지 앞날에도 이상해.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런 합의는 소용이 없다며 한일 기업의 기금 출자 등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지만 그걸 아베 일본 정부는 단칼에 거부해버렸는데 이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도 같은 원칙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브레진스키 교수는 특히 일본에 대해 아주 정확한 팩트로 비판을 날렸는데요.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한 불성실한 노력으로 논란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 1990년대 이래 일본 지도자들은 잘못을 사과하고 반성하는 성명을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그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야스쿠니 신사 방문과 같은 행동이나 해명으로 이런 성명들을 훼손했다. 그렇게 일본 사회는 2차 대전 중에 자국 군대가 한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실패했는데 독일과 달리 일본은 2차 대전의 만행을 교육하기 위해 공공기념물이나 박물관을 짓지 않았고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임자들보다 더 역사적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베 정부에서는 더 이상 사과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 일본이 단순히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다고 엉터리 역사를 배워온 젊은 일본인들도 과거 행동을 사과할 필요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는 건데요. 이거 굉장히 큰일이라니까. 그렇지.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예상은 한국과 일본은 무역전쟁이 지역 및 세계 경제의 파문을 일으키기에 앞서 합의를 볼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분쟁이 해결되더라도 일본이 이웃나라들과 화해를 위해 더 일관되고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시아는 항상 다른 경제적 또는 군사적 위기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지. 여러분, 정말 이런 내용의 기사는 널리 알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역사 공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읽어야 할 것 같은데 정말 일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진정성이 갖춰진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통속의 염이니 애석하게 생각한다느니 유감이라느니 하면서 도대체 사과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헷갈리게 말입니다. 물론 알고 보면 결국엔 제3자의 입장에서 유감이라는 뜻일 뿐이지요. 이게 사실 이제 원초적 본능이죠, 인간은. 인간은 비겁하거든요. 우리 할머니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일본이 진심으로 죄송했다고 참여하는 사과 한마디를 듣기 원한다고.
현재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단 20분 뿐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는 4분이 살아계십니다. 이거 굉장히 큰일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꼭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